네,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네, 오늘은 5대단원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의 변화와 민족운동, 2중단원 일본의 근대화와 제국주의 침략, 제2소단원 일본의 대륙 침략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 들어봤던 두 개의 전쟁이 나올 겁니다. 먼저는 청일전쟁이고요. 그 다음은 러일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운요 사건도 들어봤고요. 을사조약 체결한 것도 그 앞뒤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일본의 입장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즉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들어선 정부가 어디였죠? 그렇죠, 메이지 정부였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천황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발전일까요? 변화라고 할까요? 변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그 와중에 근대화 정책을 여러 가지 추진하게 됐었죠. 상공업 발전도 있고요. 의회 설립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그 근대화 추진하는 와중에 일본은 여타 서양 열강 국가들과 동일하게 제국주의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 제목 역시 대륙 침략이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영토 확장하고요. 대외 침략에 힘을 쏟게 됩니다. 자,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계속 몰아치게 되고요. 북쪽으로는 홋카이도 가게 되고요. 아이노 좀 몰아내고 일본이 인수시키고, 남쪽으로는 류큐 왕국, 유구라고도 불리고요. 유구라고도 불리는데 류큐라고도 일본어로 불리게 됩니다. 여기 역시 싸워서 이겨갖고 점령하고요. 일본 영토로 만들고, 우리 주로 여행 갈 때 많이 나오죠. 오키나와 현을 설치하게 됩니다. 쌤도 아직 못 가봤는데 나중에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쪽, 남쪽으로는 그렇게 갔고요. 서쪽으로는 어떻게 되냐? 서쪽에 있던 조선에 대해서는 뭘 보냅니까? 그쵸? 1875년 운요호라는 군함을 보내서 무력 시위 벌이고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개항시킵니다. 자, 어떤 것과 비슷합니까? 그렇죠. 1854년도 미일 화친 조약 맺기 전에 미국인 페리가 이끄는 함대가 와서 무력 시위 벌이고 개항시킨 것, 강제로 개항시킨 것과 동일한 그림이죠. 배운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죠. 강화도 조약 1876년도에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조선 침략에 나섭니다. 그 와중에 조선의 종주국이라고 불렸던,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청나라와의 마찰을 빚게 됩니다. 원래 조선의 주인은 청이었다라고 청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청나라의 갈등이 깊어집니다. 이 조선을 두고 네 거야, 내 거야, 서로 내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일본은 군비, 그 군대에 대한 비용, 그것들을 확장시키고요. 계속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894년 그리고 5년 이렇게 즈음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진압한다는 것이로 기억납니까? 뭐 때문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원래 1884년도에 갑신정변 이후에 맺었던,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었던 켄진 조약 때문에 10년 뒤인 1894년 동학농민운동, 그때 조선 정부가 전주성 함락당하니까 청나라 불러일으켰을 때 청나라가 우리도 들어갈게 하니까 일본이 그럼 우리도 라고 하면서 바로 다음날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청나라는 아산만으로 들어오고 일본은 인천으로 들어왔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일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가 청나라, 일본 전조하약을 급하게 맺고 너네 이제 좀 돌아가 주세요 라고 했는데 청나라는 돌아갈 준비를 하지만 일본은 청나라 함대 공격하고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했다. 그리고 조선 내부에서는 내정 간섭, 즉 가보개혁이 실시되었다. 요 흐름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일본은 동학농민운동 진압 근거로 군대를 파견해서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이 짧은 문장으로 이제 종합이 된 겁니다. 전쟁은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이때 중국의 이 운동이 실패했다는 것이 완전히 끝나게 되죠. 완전히 이 운동은 끝났어. 그게 바로 청나라의 양무운동이었습니다. 기억나셔야 돼요. 자, 청일전쟁 이후에 맺었던 조약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자, 이후에 일본은 청으로부터 요동반도입니다. 랴오동반도와 타이완, 지금은 대만이죠. 여기를 얻고 막대한 배상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일본이 조선을 독차지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친구 독일, 프랑스 데려와서 한 게 바로 독풀어, 삼국 간섭이죠. 이 중에 랴오동반도와 타이완 중에 랴오동반도는 다시 청에 반환 넘어갑니다.
자, 그렇지만 청일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일본은 새로운 강자가 됩니다.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러시아와 삼국 간섭 얘기하면서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주도한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 너무 당연한 거죠. 일본이 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차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러시아가 말이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러일 전쟁과 조선의 식민지화입니다. 우리 청일 전쟁 이후에 딱 10년 뒤면 러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삼국 간섭 이후에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서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조선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 방해를 해나갑니다. 그 와중에 일본 정부는 국민에게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 부추기고요. 그리고 이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받았던 막대한 배상금의 대부분을 전쟁 준비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를 또 경계하고 있던 영국과 동맹을 맺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제1차, 2차 영국과 일본 간의 동맹입니다. 영일동맹이라고도 불리죠. 자, 마침내 일본은 1904년이 되면 인천과 리순, 여순이라고도 하고요. 러시아 함대를 기습하러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쪽으로 승리가 기울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동해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1905년도인데요. 한 이쯤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이쯤에 동해에서 러시아의 발트 함대, 또 다른 말로는 발틱 함대가 일본 함대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당시에 러시아의 함대는 원래 저기 유럽 먼 곳에 있다가 돌아 거의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끊임없이 배를 타고 움직여서 너무 지쳐있던 상태에서 일본군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일본군은 아주 기세가 등등했겠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맞아들인 거니까 적을. 자, 그래서 승리는 일본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일본 쪽으로 완전히 승세가 기울자 미국이 중재에 나섭니다. 야, 러시아, 일본 너희 그만 좀 해. 우리 포츠머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와서 조약을 좀 맺고 이제 전쟁은 좀 마무리해 라고 중재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 포츠머스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은 대한제국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포츠머스 조약으로 인해서 대한제국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열강들로부터 좀 인정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는 제2차 영일동맹 그리고 가스라테프트 밀약 등의 각종 조약들이 또 난무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삼국간섭 때 빼앗겼던 청나라에 다시 반환됐던 랴오동반도 있죠. 이거 다시 러시아로부터 넘겨받고요. 그 일본 북쪽에 있는 사할린까지 넘겨받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일본은 대한제국과 을사조약 또는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해서 외교권 박탈하고요. 식민지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1910년이 되면 진짜 한일 병합조약을 통해서 조선이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밑에 스스로 정리하기도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우리 학습지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중일 이 세 나라의 근대사가 상당히 다른 맥으로, 각기 다른 맥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맥으로 흘러가는데 우리 수업 시간 통해서 이거를 좀 더 같이 비교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